최근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며 그림, 목소리, 전쟁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 드론, 반려동물, 스포츠 등 다양한 곳에 접목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 AI 로봇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프로야구에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 심판 도입인데요. 경기마다 벌어지는 볼 판정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는 올해 프로야구 시즌부터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인 ABS 로봇 심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로봇 심판은 날아오는 공의 궤적을 측정해 스트라이크 여부를 주심이 착용하고 있는 이어폰을 통해 알려줍니다. 로봇 심판을 이용해 볼 판정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볼넷이 증가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 KBO의 생각입니다. 로봇 심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과거 산업 현장에서나 활약하던 로봇이 이제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더불어 미래 기술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로봇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는 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 산업은 현재 282억 달러에서 연평균 13% 성장해 2030년 831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올해 초 발표한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민관이 함께 3조 원을 들여 로봇 전문 업체 150곳을 만들고 1만 5천 명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전술 드론으로 총을 탑재하여 추격하는 드론의 모습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 각국이 군사 분야의 로봇 도입을 본격 논의하고 있으며 이런 첨단 군사 로봇의 도입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육군력 포럼에 참석한 김학성 국방과학연구소 지상기술연구원장은 우리나라도 자율 로봇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 단호한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이 자율 로봇 도입을 강조하는 것은 저출산 영향으로 군에 입대할 병력 자원이 날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진골치 노트르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도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한국군은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사 혁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봇이 군사 분야에서 얼마나 위력적인지 보여준 사례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마디로 하늘을 나는 로봇, 즉 드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국은 지난해 손실된 드론이 월 1000여 대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드론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 드론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 이를 잡는 드론도 등장했는데요. 드론에 그물을 달아 적의 드론을 사로잡는 앵그리 버드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티 드론 개발이 더 힘들다는 점입니다. 비행기보다 작은 드론을 탐지하는 특수 레이더, 적군 여부를 판별하는 AI, 여기에 공격 수단까지 갖추려면 기존 드론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드론을 찾아내는 전용 레이더와 날아오는 드론을 주파수로 공격해 깡통으로 만드는 제모 무기, 레이저를 쏘아 격추하는 기술 등은 이미 개발이 끝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북한의 드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레이저, 대공 무기와 제모 등을 양산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로봇이라는 말은 노동을 뜻하는 체코어 로보타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고된 노동에서 인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그늘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기피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나우엔 서베이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AI와 로봇의 기술 발전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로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가 꼽혔습니다. 아직까지 로봇 기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11월 로봇을 이용해 작업을 하던 경남의 한 농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상자로 잘못 판단하고 집게로 눌러 죽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1979년 자동차 업체 포드의 공장에서 직원이 산업용 로봇의 머리를 맞아 숨졌고 2015년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서도 유사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체스 대회 중 AI 로봇이 소년의 손가락을 잡아 부러뜨린 사고가 발생했으며 더불어 대부분 로봇이 AI와 연결되다 보니 윤리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유럽연합 27개국은 세계 최초로 AI 기술을 규제하는 AI 법을 만들었는데요. 위험 정도에 따라 AI 능력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만큼 군용이나 의료 로봇처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AI 개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규제 당국에 보고하고 데이터 용도를 요약해 공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안전이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규제가 강화됩니다. 대표적으로 AI 기반의 수술보조 로봇, 자율주행 차량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얼굴 인식 정보 등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모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런 자료들이 로봇과 AI에 잘못 쓰이면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테러 공격이나 인신매매, 살인 등 중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는 경우 AI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입법 움직임에서 알 수 있듯 아직까지 로봇 시대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일자리와 윤리적 문제 등은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로봇과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기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